구독을 통해 매주 새로운 내용을 받아보세요. 위 종목들은 우리 시장이 대세 상승의 흐름 속으로 나아갈 적에 상승세의 가장 중심부에 놓일 수 있는 종목으로 다른 어떤 종목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종목군이다. 유동성장세에서 전체 지수의 상승세를 이끌어 나아갈 중심 종목들. 현재 나타난 하락만으로 이번 하락세는 끝난 것인가? 오는 3월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작년 한 해 동안 줄곧 기다리고 있던 본격적인 상승 과정에 대한 기대가 무산되고 나스닥 시장과 세계 중요 시장들은 20% 전후에 달하는 하락 압력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였다. 1월 초순 발표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7%에 달하므로 3월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해짐에 따라 이런 하락 압력은 현실로 되어 나타났다. 현재까지 나스닥 시장은 최고점에서 19.2%의 하락폭이 발생하였고 우리 시장의 전체 지수는 최고점에서 21.8% 하락폭이 발생하였다. 이번과 같이 강력한 하락세가 발생할 적에는 최종적인 저점에 도달하였을지 여부는 저점에 도달하였을 적에 보여줄 수 있는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서야 앞서의 저점이 최종적인 저점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나스닥 시장은 고점에서 19%를 넘어서는 위치에서 하락세를 멈추고 강한 모습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위치에서 추가로 반등세가 더 이어질 경우 현재 나타난 저점이 이번 하락세의 최종적인 저점이라 판단을 할 수 있지만 현재 나타난 반등 흐름만으로 최종적인 저점에 도달할 적 보여줄 수 있는 반등 강도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다만 이번에 나스닥 시장이 잠재적인 하락 압력인 20% 근처까지 밀려난 점과 현재 나타난 저점에서 며칠 동안 머물면서 잔여 하락 압력을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나타난 저점이 최종적인 저점 근처에 접근하였다는 판단을 가져도 좋은 상황이다. 이번 하락 과정의 저점에 도달하고 난 다음 나스닥 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반등세는 두 가지 모양 가운데 하나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저점에 도달하고 난 다음 바로 제대로 된 반등세를 보여주는 경우이다. 만약 이런 모습을 보여줄 경우 나스닥 시장은 좀처럼 밀려나지 않은 형태로 15,000포인트 전후의 위치까지 반등세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반등의 진행 과정에 하루 이틀 밀려나더라도 재차 반등세를 이어갈 경우 이런 형태의 반등 과정이 나타나는 것이 된다. 그런데 이런 형태의 반등세를 보여줄 경우 반등세를 마감하면 빠른 속도로 나스닥 시장은 저점 근처로 밀려나면서 새로운 하락 압력에 직면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를 갖게 한다. 또 다른 반등세의 방법은 작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제대로 된 반등 흐름이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번에 나스닥 시장은 제법 강한 모습으로 돌아섰지만 재차 저점 근처로 접근하고 또다시 제법 강하게 돌아섰다가 밀려나는 것을 반복하다가 이후 제대로 된 반등 흐름이 나타나는 경우다. 이 경우 나스닥 시장의 반등세는 15,500포인트 전후까지 반등세가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반등세를 모두 끝나더라도 재차 저점 근처로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지만 쉽게 저점 근처로 접근하지 않으려고 한다. 오는 3월 16일 미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될 것인데 이 시기까지는 새로운 큰 장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구체적인 상승 시도가 나타나기 힘들다. 이런 점에서는 저점에 도달하고 난 다음 바로 제대로 된 반등 과정이 나타나기보다는 작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이후 제대로 된 반등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 향후 시장 흐름에 도움이 된다. 어떤 형태로 반등세가 진행할 것인지는 살펴봐야 하겠다. 하락세를 멈추고 난 다음 반등 흐름보다 중요한 것은 강한 하락 과정이 나타날 경우 하락세를 멈추게 되면 반등 흐름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만큼 낙폭이 큰 종목 주도의 반등 흐름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이번에 나스닥 시장에 작용한 20% 전후에 달하는 하락 압력이 이것만으로 끝나는 하락 압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에 나스닥 시장은 20% 전후에 달하는 하락폭이 발생한 관계로 추세적인 하락 과정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 다음 단계는 실제 추세적인 하락 과정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이 경우 나스닥 시장에서는 새로운 하락 압력이 작용하게 되는데 잠재적 하락 압력이 고점에서 50% 전후에 달한다. 2009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끊임없이 상승세를 지속하여 왔던 만큼
이런 상승 과정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는 본격적인 조정 국면이 나타나는 것이다. 문제는 나스닥 시장의 이런 추세적인 하락 과정으로 전환될 경우 현재의 세계 경제 상황은 이런 하락 압력을 이겨내기 힘들다는 점이다. 2020년 3월 이후의 상승 과정을 통하여 세계 경제를 본격적인 회복세로 전환시켜 놓고 난 다음 나스닥 시장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하락 과정에 날 경우 나스닥 시장은 잠재적인 하락 압력이 50%에 달한다고 하여도 실제 하락폭은 30% 전후에 그칠 가능성이 높았다. 세계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로 전환된 관계로 세계 중요 시장들의 추세적인 상승 과정이 나스닥 시장의 하락 압력의 상당 부분을 해소시켜 나스닥 시장은 실제 하락폭 30% 전후에 달하는 조정폭만으로 지난 상승 과정에 대한 부담을 모두 덜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계획은 일시적인 경기 회복 국면에서 미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림으로 현재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의 위치에서 나스닥 시장이 추세적인 하락 과정으로 전환될 경우 잠재된 하락 압력인 50% 전후에 달하는 하락 압력이 고스란히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나스닥 시장은 현재 추세적인 하락세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향후 추세적인 하락 과정으로 전환하지 않거나 전환된다고 하여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으로 그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나스닥 시장이 추세적인 하락 과정으로 전환되지 않으려면 2018년 12월과 2020년 3월 이후와 같은 형태의 아주 놀라운 회복세를 보여줘야만 하는데 이미 4번에 걸쳐 추세적인 한계를 드러낸 만큼 이런 상승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구조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다른 해결책은 향후 세계 경제를 본격적인 회복세로 전환시킬 수 있는 새로운 큰 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다행스럽게 이에 대한 준비는 2020년 3월 이후의 상승 과정을 통하여 세계 중요 시장 모두 준비를 갖춘 상태라 별 어려움 없이 만들어낼 수 있다. 세계 중요 시장들이 새로운 큰 장을 만들어내는 움직임은 세계 자동차 관련주와 금융주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는 종목이 이번에 나타난 저점을 기준으로 50에서 60% 상승폭이 발생하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종목군들은 이번 하락 과정에서 제한된 하락폭에 그쳤던 만큼 이번 저점에서 50에서 60%의 상승폭이 발생할 경우 고점을 제법 큰 폭으로 넘어서거나 아주 큰 폭으로 넘어서 다시 한번 강한 추세적 상승의 질을 드러내게 된다. 우리 시장의 경우 흐름을 이끌어 나가는 종목으로 지목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KB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가운데 어느 한 종목이라도 60에서 80%에 달하는 상승폭이 발생하면 큰 장을 만들어내는 상승 과정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번 하락 과정에 보여준 행보로 볼 적에 우리 시장에서는 KB금융지주가 상승세 이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상승 구도에 속하면서 흐름을 이끌어 나가는 종목과 주변 핵심 종목의 경우 결국 상승세에 적극 가담하게 되어 있어 출발 순서에 대하여 너무 의식하지 않은 것이 투자에 도움이 된다. 순서는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여건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등 흐름 내면에 새로운 큰 장을 만들어내려는 상승 시도가 나타날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하겠다.